안녕하세요 여러분, 햄뽕이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보통집사 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은 많이 따뜻해져서 벌써 봄 기운이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도 원래는 겨울이 한국만큼 춥지 않고 눈도 제가 이사 온 후로 몇 년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한파가 불어닥쳐서 오늘만 해도 기온이 영하 18도,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25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가 이번 주까지는 계속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아요. 저는 괜찮지만 강아지들은 어느 정도의 야외 활동을 매일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국도 많이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강원도 같은 산간지방이나 북쪽지방은 겨울을 무색해 하는 꽃샘추위가 한 번쯤은 올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운 겨울 강아지들이 산책 등의 야외 활동을 할 때 견주님들이 알아둬야 할 간단한 상식과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람들은 추우면 대부분 집에서 웅크리고 나가기를 싫어하죠. 강아지들은 추위를 타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건만 갖춰지면 대부분 야외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추운 날씨라고 해도 말이죠. 운동은 강아지들의 적정한 체중과 건강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 행복감을 선물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소중한 활동이죠. 집사들에겐 내복, 강아지들에겐 눈에서 신을 신발만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요령을 잘 기억해 두시고 강아지들의 겨울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켜주세요. 첫째, 강아지들의 겨울 활동은 사이즈와 품종,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젊은 셰퍼드, 허스키와 같은 품종이나 이런 품종이 믹스된 견종들은 다른 품종의 강아지들보다 훨씬 추운 날씨에 익숙하고 맹렬한 추위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품종들보다 작은 품종이거나 같은 품종이라도 어린 강아지의 경우에는 추위를 잘 견딜 수 없으므로 따뜻한 자켓이나 조끼 혹은 스웨터를 입혀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떤 품종이 됐건 추운 날씨에 너무 긴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건 안 되고요. 항상 강아지들이 어떤 불편한 사인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무조건 발이 먼저. 겨울에 강아지들은 굉장히 많은 체온을 발을 통해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옷보다는 신발을 신기는 게 먼저죠. 강아지들이 신발 신는 걸 좋아하지는 않죠. 하지만 신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겨울철 쌓인 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위험 장애물과 눈길이 뿌려져 있는 염화칼슘으로부터 강아지들의 발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강아지를 맨발에 눈 위에서 산책시켜 보셨다면 강아지가 잘 걷다가 갑자기 발을 들고 오들오들 떨거나 동상처럼 얼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을 목격하신 견주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견주님들은 강아지 발이 시려워서 그렇겠거니 하셨을 거예요. 물론 발이 시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염화칼슘 때문이라는 걸 알아채셔야 합니다. 염화칼슘은 보통 눈귀리에 제설제 용도로 뿌려지는데요. 염화칼슘이 강아지 발에 닿으면 굉장히 아파요. 맨발에 그냥 닿으면 화상을 입거나 물집이 생길 위험이 있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아지가 신발을 안 신으려고 거부하더라도 자꾸 신겨서 익숙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강아지들 중에서도 특히 햇님이가 거부를 많이 하는데요. 신발을 신겨서 나갔더니 혼자서 막 벗어버리더라고요. 그랬다가 첫날 발에 고통을 느끼고 이틀째부터는 그래도 순순히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들도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름에는 지열에 의한 화상 때문에 신발을 신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강아지에게 신발을 신는 훈련을 미리 해두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눈을 먹으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못 먹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과 같은 흰색이라서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염화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구토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먹었다고 여겨지신다면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기지 못하고 눈 속 산책을 다녀오셨다면 집에 돌아오는 즉시 강아지의 발을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잘 말려주세요.
또한 신발을 사용하셨다면 잘 씻어서 말려두셔야 다음날 산책이 안전하겠죠. 셋째, 강아지들이 보내는 불편 사인을 빨리 캐치하라.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 밖에 있는 동안에 강아지들이 징징거리고 떨고 불안해하고 뭔가 무기력해 보인다면 바로 따뜻한 실내로 데리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겨울철 긴 산책은 동상을 유발하거나 미끄러져서 슬개골 탈골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발을 신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빠르게 저천증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다면 짧은 산책을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넷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라.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짧은 산책이라도 바깥을 다녀오는 게 좋겠지만 추운 겨울에 그것도 눈이 많이 온 날은 운동량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때에 대비해서 집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강아지 실내 놀이터를 물색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그런 시설이 있어도 찾아가기가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한낮에 가장 따뜻한 시간대를 골라서 밖에서 짧은 시간 산책을 하며 충분한 배변 활동을 시킨 뒤에는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아파트 안에 강아지 실내 놀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인조잔디라서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겨울철 야외 활동에 대한 간단한 상식과 요령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보통집사 밍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